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제약 바이오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신고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무더기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경보제약과 종근당 바이오, 그리고 보령제약과 부강약품, 신풍제약과 JW홀딩스, JW생명과학과 광동제약, 그리고 삼진제약 등이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에서도 JW신약과 나이백, 인트론바이오와 대화제약, 조화제약과 화일약품 등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에서도 4월 들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제약산업 진화로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바이오 기업 밸류에이션의 상대가치 평가 모형을 사용해왔지만 최근 파이프라인 가치 평가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바이오 열풍은 지금부터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신약 개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중국 토종 기업들의 의약품 품질과 관리 수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면서 국가 기본의료보험 대상 의약품 목록까지 개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지금까지 중국 증시에서 제약 바이오가 주도주가 된 적은 없었다면서 의미 있는 신약 개발이 없었기 때문인데 올해부터는 제약 바이오가 산업 사이클을 주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떻게 정리되는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도원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사흘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5.79포인트 오른 2456.53의 장을 열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키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완화 기대감이 전날 미리 반영된 가운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1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양호한 성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인은 1,981억 원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98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한편 기관과 함께 동반 매도했던 외국인은 장 마감 후 4,64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0.27% 하락하면서 2,444.2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3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으로 조정한 영향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이로 인해 반도체주들이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69억 원, 기관은 383억 원 동반 매도세 보였고 외국인은 501억 원 매수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은 0.92% 상승하면서 885.38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과 유통, 서비스와 건설 등이 하락했고 반면 기계와 종이목재, 의료정밀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000원 내리면서 244만 3천원으로 마감했고요. 셀트리온과 현대차, 삼성물산 등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등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신한지주 순으로 매수세 강하게 보였고요. 기관은 삼성물산과 한미약품, 우리은행 순으로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물산과 LG화학, 셀트리온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 기관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순으로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HLB와 펩트론, 메디톡스 순으로 물량 많이 담았고 기관은 펄어비스와 BH, 펩트론 순으로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텍셀네트컴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크리스텔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카페24, 메지온 순으로 크게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EIA가 발표한 원유 재고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된 영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남기면서 미국의 공습 우려감이 높아졌는데요. 또한 예멘 반군과 사우디 간의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WTI는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면 2% 넘게 상승하면서 66.8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뉴욕 증시는 미국이 시리아를 향한 공습을 예고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시리아에 미사일이 날아갈 것이라며 준비하라고 적었는데요.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 정부군을 향해 군사 공격을 시사한 것으로 미국은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 이란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시리아 내전과 관련해 백악관은 모든 선택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통신주가 1.49% 내리면서 낙폭이 가장 컸고 금융주도 1.26% 내렸습니다. 반면 에너지주는 유가 급등에 힘입어서 1.4%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9% 밀리면서 24,189.45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은 0.36% 밀렸습니다. 7,069.03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55% 빠지면서 2,642.19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공습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동 불안 리스크가 고조돼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50 지수도 개장과 동시에 하락한 뒤 낙폭을 키워 전날보다 0.54% 떨어진 3,420.05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13% 빠지면서 7,257.14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깍그 지수는 0.56% 빠진 5,277.94포인트에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0.83% 하락하면서 12,293.97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일제히 하락세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의 출발 상황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양장시장 어떤 모습으로 시작 준비하고 있는지 예상 체결 지수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빨간불 켜고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5.34포인트 올라주면서 지수는 2449.56포인트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3.63% 정도 올라주면서 역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장 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888.8포인트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양장 모두 상승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양장시장 종목별로는 어떻게 시작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종목이 0.7% 정도 올라주면서 1%대에 가까운 상승폭 시연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46만 원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0.49% 내리면서 0.5% 가깝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88,8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86% 내리면서 기존의 상승세를 다소 반환하는 모습입니다. 0.86%의 하락세 시연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종목은 보합권에서 오늘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현대차 종목은 0.67% 올라주면서 0.5% 넘는 상승폭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0.92%로 1%에 가깝게 올라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은 32만 9,500원에 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물산은 1% 넘게 올라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08% 정도의 상승폭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500원 정도 올라주면서 14만 1,000원에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LG화학 또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500원 상승해주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시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37만 2,500원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0.19%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0원 정도 하락하면서 26만 1,500원에 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 종목은 0.26% 내리면서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000원 정도 빠지면서 76만 9,000원에 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KB금융은 보합권에서 장 열 것으로 집히고 있고 삼성생명 종목은 0.44% 정도 올라주면서 0.5%대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시연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0원 올라주면서 11만 5천원에 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까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CJ 오쇼핑 종목이 오늘 보합권에서 장 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2만 3천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종목 또한 보합권에서 움직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과 가격 동일하게 21,950원에 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이 0.41%, 0.5% 가깝게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0원 정도 올라주면서 12만 2천원에 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 ICT 종목은 0.13%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오늘 개장을 예고하고 있고요. 동서 종목은 1.28% 올라주면서 현재가 27만 150원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CJ ENM 종목까지 보시겠습니다. 0.11% 올라주면서 9만 2천원 보여주면서 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 종목은 0.11% 올라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호가 상황이었습니다. 네,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52포인트 내리면서 2,444.2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기계가 2.47% 올랐으며 종이목재와 철강금속, 의료정밀과 전기전자, 증권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화학과 의약품, 비금속광물, 운송장비와 유통업, 전기가스와 건설업 등은 밀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0.04% 내린 244만 3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1% 오르면서 8만 1,2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7% 올라 58만 400원을 기록한 반면 셀트리온은 1.65% 내려 29만 8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 SDI는 삼성물산의 지분 매각에 따른 투자 확대 기대감에 0.54% 상승했습니다. 삼성 SDI는 개장 전 보유 중이던 삼성물산의 주식 404만 2,758주를 5,599억 원에 매각 완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3.13% 내렸습니다.
현대차와 LG화학, 현대모비스, 네이버와 KB금융,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등이 내린 반면 포스코와 삼성생명 등은 소폭 올랐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1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7.96% 올랐습니다. 또한 배당 전산 사고로 유령 주식 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이 외국인의 순매수에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 0.28% 하락 마감했습니다. ING생명은 신한금융의 피인수 가능성에 12.28% 급락했습니다. ING생명이 대형 금융지주에 인수될 경우 회사의 주가 상승에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고배당 정책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광동제약은 표적항암제 아파니토 제네릭의 개발 기대감에 9.65% 상승했습니다. JW 중해제약은 7.58% 올랐으며 JW홀딩스가 16.81% 급등했습니다. JW 중해제약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JW1601의 유도체에 대한 전 임상 결과가 의학화학 분야 국제적 권위지 온라인판에 등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풍제약과 제일약품, 유나이티드제약, 삼진제약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필룩스와 첼시스 등 2개 종목이 상한가였고요. 상승한 종목은 448개, 하락한 종목은 378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8.08포인트 상승하면서 885.3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4일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업종 중에서는 IT 종합과 컴퓨터 서비스, 통신 장비와 반도체, IT 부품과 섬유 의류 등이 오른 반면 오락문화와 통신, 방송 서비스와 인터넷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1.86%와 2.85% 빠졌습니다. 신라제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 바이로메드와 CJ E&M, 제넥신 등은 내렸습니다. 메디톡스가 2.58% 올랐으며 펄어비스와 코오롱 티슈진이 각각 6.52%와 8.15% 상승했습니다. 또한 HLB와 휴젤, 스튜디오 드래곤, 포스코 캠텍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크리스탈이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후보 물질의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에 24.18% 급등하면서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JW신학과 네오디안 테크놀로지, 나이백,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등 4개 종목이 상한가에 올랐고요. 상승한 종목은 748개, 하락한 종목은 397개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1원 내리면서 1066.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장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현대건설기계입니다. 현대건설기계가 중국의 건설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올 1분기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건설기계 시장이 78% 급성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앞서 2017년 중국 지역에서 전년 대비 92.9%, 인도 지역에서 35.7%, 북미에서 16.5%, 유럽에서 7.4%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올해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이어진 일회성 요인 탓에 낮아진 수익성이 이후에는 기저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업황 호조에 힘입어 수익성이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건설기계의 오늘장 출발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17% 오르면서 17만 3천 원에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이 소위 유령 주식의 사태 여파로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0.28% 내린 35,4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한때는 주가 하락 행진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39%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 상승 마감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하락폭은 최근에 비해 둔화됐는데요. 앞서 삼성증권은 유령 주식이 시장에서 대거 거래된 지난주 금요일 주가가 3.64% 떨어진 데 이어 이번 주에도 9일과 10일에 각각 3%와 4.44% 하락했습니다. 네, 삼성증권 반면에 오늘장 출발 후간에서는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1.5%까지 상승폭 넓히면서 현재가 35,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가 올해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래세대우 연구원은 실리콘웍스가 올해 하반기 탄탄한 실적을 낼 가능성이 크다며 분석 종목에 편입해 목표 주가 54,000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어 주가는 상반기 실적 우려에 큰 폭으로 하락하겠지만 하반기는 작년 하반기 수준의 견조한 실적을 낼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주가는 글로벌 팹리스 업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실리콘웍스의 현재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41%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0.4% 밀린 37,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전일장 특징주 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에 어제장에서 상승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테스에 대해 고객사의 투자 확대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테스의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20.6% 증가한 3,325억 원, 영업이익은 25.4% 증가한 793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과 낸드의 신규 발주를 늘리면서 설비회사인 테스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어 D램과 낸드 모두 공정 전환 효율이 둔화돼 생산 능력 증설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반도체 수요 증가율이 유지되면 설비 투자 규모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테스의 현재가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1.84% 오르면서 현재가 35,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전일장 특징주 4종목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시죠. 어제는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엇갈리는 모습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먼저 자세한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107.22포인트 내린 21,687.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제 발생한 아베 신조 총리의 사학 스캔들 추가 폭로 영향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각권지수 만나보시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 대비 50.91포인트 오른 1978.0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상승 마감한 대만 증시인데요.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한 데 힘입어 투자 심리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이 종합지수 만나보시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7.76포인트 오른 3,208.0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과 산업재, 에너지가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출발 구간 양장 지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상반된 모습으로 마감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였는데요. 오늘은 두 양장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시면 0.2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2450.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상승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0.24% 상승하면서 887.5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양장 지수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오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시죠.
현재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등락률이 큰, 상승률 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이 0.78%가량 올라주면서 1%대에 가깝게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85%까지 상승폭 키워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신대양재지 종목이 3.7%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4%대에 가까운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전하고 있는 신대양 제주 종목 현재가는 75,800원 보여주면서 거래 시작했습니다. 아세아 제지가 현재 2.88% 올라주면서 거의 3%대에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850원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요. 34,4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아 종목이 2.36%, 2%대의 중반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5원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요. 현재 가격은 1,52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종도 현재 0.95% 올라주면서 1%대에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함께 보시면 대림산업 종목이 4.21% 올라주면서 4%대 중반의 강세 흐름 현재 장 초반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20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79,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동부건설 우선주가 3.61% 올라주면서 3%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선전하는 모습으로 장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14,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운수장비 업종이 현재 0.82% 올라주면서 오늘 선전하는 모습으로 장 열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현대중공업 종목이 4.37% 정도 올라주면서 4%대 중반의 강세 흐름 역시 시현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13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도 현재 강세입니다. 3.48% 올라주면서 오늘 장 열었고요. 전일 대비 주가 270원 올랐습니다. 현재 가격은 8,03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 종목이 2.71% 올라주면서 거의 3%대에 가까운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60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94,9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이 현재 0.53% 내리면서 0.5%대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익스프레스 종목이 1.43% 정도 내리면서 1%대 중반의 약세 흐름 현재 구간에서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90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 가격은 62,1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종목은 1.39% 정도 주가가 내렸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빠지는 모습으로 장 초반 보내고 있고요. 현재가는 35,4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우선주까지 짚어보시겠습니다. 대한항공 종목과 더불어서 현재 약세 보여주고 있는 대한항공 우선주인데요. 1.31% 내리면서 1%대에 가까운 약세 흐름 현재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5,1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 함께 해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종목이 현재 0.29% 정도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오늘 장 초반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8,00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 가격은 245만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함께 하시겠습니다. 0.62% 정도 0.5% 넘나들면서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는 장 초반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 가격은 81,7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현재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0.41% 내려주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열었고요. 현재는 보합권으로 전환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2만 1,0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 우선주가 현재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0.35% 올라주면서 소폭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7,000원 정도 올랐고요. 202만 6천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종목까지 짚어보시겠습니다. 0.67% 올라주는 모습으로 현재 오전 구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15만 1,0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종목별 흐름 함께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닥 시장 전체의 모습입니다. 음식료, 담배 업종이 현재 홀로 3%대 넘나들면서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아미코젠 종목이 13.77% 급등하면서 오늘 많이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150원 정도 뛰면서 현재 가격은 42,8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처셀이 모처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5.96% 올라주면서 6%대에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6.15%까지 키운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2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MSC 종목이 3%대의 강세 보이면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50원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15,4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 제조업종이 2.66% 올라주면서 2%대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스 침대 종목이 5%대 홀로 넘으면서 업종 내에서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주가 만원 뛰면서 현재 가격은 20만 7천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JST나 종목이 0.45% 올라주면서 0.5%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9,0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운송 부품 업종이 1.08% 하락하면서 1%대 넘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HLB 종목이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4.54% 내리면서 4%대 중반의 약세 흐름 보여줬고요. 현재 가격은 94,6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화전공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2.57% 내려주고 있고요. 3%대에 가까운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31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함께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CJ E&M 종목이 현재 0.11%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장 초반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원 올랐고요. 현재 가격은 9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가 1%대 넘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11%가량 하락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8,200원 정도 빠지면서 현재가는 73만 2,4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M 종목이 현재 보합권에서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전일과 변함없이 주가는 10만 4,500원 보여주면서 오늘 12일 장 초반을 보내주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12% 정도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원가량 올라주면서 4만 350원에 오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고요.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장 마감 후에 대량으로 매수세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119억 원, 외국인은 168억 원 각각 매수세 시연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253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사자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90억 원가량 담아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56억 원, 기관은 21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개인은 797계약, 기관은 439계약가량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1382계약가량 강한 매도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IBK투자증권에서 제시한 LGU 플러스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투자의 해빙기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리포트는 올해 1분기 LGU 플러스의 실적에 대한 내용 제시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하시죠. 네, LGU 플러스는 유무선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고 침체된 이동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도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요금 규제의 영향력을 최소화했을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우 안정적인 가입자 시장이 수익성에도 개선 효과를 가져다 줬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은 2조 9,962억 원에 영업이익은 2,125억 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기존 대비 매출은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영업이익은 비용 절감폭이 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분기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인기가 오래가지 않았고 지원금 중심의 마케팅을 강하게 실행할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올해 1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수익성에 관한 변수에 대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요금의 규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기존 의견 유지한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만회할 방법이 없다고도 리포트는 전해졌는데요. 가입자 증가 그리고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의 상승, 신성장 동력 등이 만회할 방법으로 짚히고 있는데 여건이 녹록치 않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LGU 플러스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통신요금은 기존 고객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외부 고객을 유인하는 괜찮은 마케팅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분기 대비 이동전화 번호이동 순유입 규모가 줄어든 것은 번호이동 시장이 위축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시장이 마찬가지로 위축된 전년 동기에 비해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은 서비스가 우위에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결과라고 리포트는 긍정적인 전망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규제로 인해 실적 개선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LGU 플러스는 작년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주가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은 우려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수익 변수를 통해 상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려의 강도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주가 약세의 원인 약해지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규제로 인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우려 완화시켜줄 경우 주가가 상승세 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LGU 플러스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로 내용 살펴본 LGU 플러스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U 플러스 현재 보합권과 강보합권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가 12,7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LGU 플러스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KB증권이 전해온 리포트인데요. 대하TI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도는 성장을 품고 끊임없이 달린다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대하TI에 대한 간단한 기업 소개부터 리포트는 전해줬는데요.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네, 1995년에 설립된 대하TI는 국내 1위의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개발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은 중앙관제센터에서 사용되는 열차 집중 제어 장치와 철도 고속화 정책에 따라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전자 연동 장치, 그리고 자동 열차 방호 장치, 그 외 무인 열차 통신 제어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도로 위주의 교통 정책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등 교통 시스템에서 철도의 위상이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철도교통의 친환경성 및 높은 운송 효율은 기존 철도 기술의 새로운 기술이 결합돼서 기존 노선의 현대화, 경전철, 광역급행열차와 지하철망 등 효율적인 철도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도와 지하철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리포트의 설명입니다. 네, 먼저 기업 개요와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대하TI에 대한 체크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요, 국내 철도 신호와 관련해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하TI에 대한 투자 포인트 총 4가지 짚어줬습니다. 첫 번째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 등 국내 중장기 철도 사업 투자 방안이 각종 철도의 신호 제어와 자동열차 방호 장치 등의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의 지하철 노후화에 따라 리시그널링 시기 도래에 따른 수혜고요. 세 번째는 국내 다양한 수주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의 진출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작년 기준 부채 비율 41.3%, 무차입 경영 등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던 온라인 광고 대행 자회사 코마스 인터랙티브가 높은 광고 취급고를 바탕으로 턴어라운드가 전망되는 등 올해는 작년 대비 실적이 개선된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리스크도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와 지하철 사업 프로젝트의 지연, 그리고 해외 사업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존재하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부담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고객이 공공기관 등 사업의 안정성은 있지만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실적의 변동성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리포트는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철도 신호 분야에서 안정적인 성장 보여주고 있는 대하TI 종목의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인 대하TI의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하TI 국내 철도 사업에 투자 수혜가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0.57% 오르면서 2,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대하TI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전해온 리포트인데요. 카카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부진한 실적에도 풍부한 관전 포인트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카오 종목에 대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짚어줬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네, 비용 증가에 따른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중장기 펀더멘털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가시적인 부분은 배틀그라운드 상용화에 따른 실적 개선입니다. 4월 10일 PC방 점유율의 40%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에 카카오 유저 상용화가 진행되면서 카카오의 점유율 50%, PC방 과금 가능 유저 비율 70%, 영업이익률은 30%를 가정할 경우 분기 온기 반영 기준 매출이 130억 원, 영업이익은 40억 원 수준의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빌리티 부문에서도 카카오 택시의 상용화가 크지는 않아도 2분기부터 반영을 시작하며 점진적으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웹툰을 포함한 콘텐츠 및 커머스 부문, 음악 부문 등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느린 호흡이나마 이를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의 다양한 실적 개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최근 카카오의 주가는 1분기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로 조정받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매출 부진이 아닌 비용 증가에 기인한 실적 부진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리포트에서는 짚어주고 있습니다. 광고와 콘텐츠 그리고 게임과 커머스 등에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1분기 실적을 기저로 2분기 이후부터는 우상향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리포트는 짚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국면을 적절한 비중 확대 시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리포트는 투자 의견을 제시해줬습니다. 한편 리포트는 카카오의 1분기 실적 전망치도 전해줬습니다. 올 1분기에는 시장의 우려대로 비용 증가에 따른 이익 축소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매출은 전분기 대비 2%,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면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지급 수수료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3.2%, 전년 동기 대비 30.4%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전분기 상여금이 제외됐지만 인원 증가와 임금 인상 등으로 크게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리포트는 전해줬습니다. 지급 수수료 또한 변동비를 제외하고 카카오페이 관련 결제 그리고 송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수료에 대한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마케팅 비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M, 피코마 등에 대한 마케팅이 공격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지출 규모가 전분기 대비 50%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전해줬습니다.
네, 1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다양한 부문에서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카카오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인 카카오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현재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85% 빠지면서 17만 1,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인 카카오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제시한 신세계푸드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결실이 무르익어가는 시점이라는 제목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세계푸드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부터 리포트는 전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신세계푸드의 1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 부담이 있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호조와 기존 사업부의 외형 성장, 그리고 일부 사업장의 단가 인상과 스무디킹과 세린식품 등 연결 자회사의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이러한 우려는 제한되고 있다고 리포트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신세계푸드의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488억 원, 영업이익은 70억 원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1분기 실적 성장에 갖는 의미는 크다고 리포트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2014년 신세계그룹이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한 이후 이루어진 1년의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의 성장 로드맵은 유통회사에서 식품 제조회사로서 전환하고 그룹 내 유통망을 활용해서 B2C 및 B2B 유통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재차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2015년 충북 음성 공장을 준공해서 식품 제조회사로서의 관련 영역을 확대했고 그룹 내 유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신세계푸드의 1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신공장에 관한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초기에는 제조 부문에 대한 경쟁력과 그룹 내 유통망에 대한 활용도가 낮았지만 전체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진입을 하면서 구조적인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리포트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오산 공장이 준공이 되면서 이런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제조 부문의 라인업 추가와 역량 확대에 따라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성장의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인데요. 오산 공장의 준공으로 인한 매출액의 증가분은 2019년 약 1,000억 원까지 파악되고 있고요. 약 7% 수준의 외형 성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포트에서는 신세계푸드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해줬고요. 목표 주가는 19만 5천 원 유지해줬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만큼 긍정적 시각 전해준다고 리포트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성장의 안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장기적인 투자 고려해보셔도 좋은 신세계푸드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내용 살펴본 신세계푸드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주고 있는 신세계푸드인데요. 현재 시각 1.4%가량 오르면서 14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세계푸드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신세계푸드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만나보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개장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 S-오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이 이익 성장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오일 현재 2.18% 오르면서 1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은 이날 S-오일에 대해 3년 이익 성장 흐름의 시작점에 와 있다고 평가하며 정유업종의 최선호주로 추천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6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초 체력은 안정적이라며
정유 산업의 수급은 여전히 견조하고 정제 마진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이며 재고 조정 후 폴리프로필렌과 프로필렌 옥사이드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중앙오션입니다. 중앙오션이 최대주주 변경 소식에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오션 현재는 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1.8%까지 낙폭 키우면서 현재가 5,38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오션은 최대주주가 기존 전병철에서 마리투자조합으로 변경됐다고 전날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 지분율은 14.01%입니다. 회사 측은 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한 지분 취득으로 최대주주가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짚어볼 특징주 ESV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V가 바이오메디컬 사업 분야에 투자한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V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현재가 1,49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ESV는 전날 주요사항 보고서 공시를 통해 타법인 증권 취득 목적의 자금 100억은 바이오메디컬 사업 분야에, 80억은 AI 및 빅데이터 분야에, 20억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개장 특징주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화장품 사업 부분의 고성장세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현재가는 6.88% 상승하면서 13만 2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부분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올해 40에서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패션 회사에서 화장품 회사로 변신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화장품 매출액이 작년 630억 원에서 올해 1,600억 원, 영업이익률은 9%에서 올해 15%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기여도는 53%로 추정되며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출발 구간 개장 특징주 4종목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현재 시각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종목들부터 만나보시죠. 현재 많이 올라주고 있는 종목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현재 KTCS 종목이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5.53%가량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4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2,535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룩스 종목 강세입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4.41% 올라주면서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4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7,3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메딕스 종목이 2거래일 연속 역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8.98% 올라주면서 거의 9%에 가까운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800원 정도 올라주면서 21,8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TX 중공업 또한 강세입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역시 타주고 있는 STX 중공업 종목인데요. 7.62% 올라주면서 7%대에 가까운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6,7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현재 강세입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7.69% 올라주면서 8%대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3만 3천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하락률 큰 코스피 시장 종목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3일제약이 어제의 상승세와 더불어 오늘 하락세 전환했습니다. 6.42% 내리면서 거의 7%대 가깝게 낙폭 깊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700원 정도 빠지면서 현재 가격은 52,6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KGP가 현재 하락 전환했습니다. 5.75% 하락하면서 낙폭이 다소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600원 정도 빠지면서 1,70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파미셀 종목이 4.84% 내리면서 현재 5%대에 가까운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3,650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한번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상승세 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ESV 종목이 현재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495원 보여줬습니다. DST 로봇 종목이 오늘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아주 크게 키워주고 있습니다. 20.12%가량 올라주면서 20% 넘게 상승폭을 키워주는 모습인데요. 현재 가격은 1,97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종목 2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20.4% 아주 상승폭을 많이 키워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가격은 655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미코젠 종목 또한 오늘 상승 전환했습니다. 현재 20.93% 올라주면서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46,000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중앙오션 종목이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하락폭이 10.66% 보여주면서 아주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5,340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케어랩스 종목은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5.64% 내리면서 5%대 중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3,300원 빠지면서 55,2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 진행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현재 글로벌 자산 시장의 동향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의견까지 제시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타협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투자 유치 확대와 금융업 장벽 완화 등을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개방을 언급했다는 점은 미국과 결국 타협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굳이 미국도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험자산군의 투자 심리 회복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리포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개방의 속도와 수위는 중국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트럼프의 보호무역 성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험자산군의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에 이어 소비자 물가의 상승이 확인될 경우 셈법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리포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타협하는 과정에서 위험자산군이 복귀하고 있다는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어떤 종목들에 주목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결국 에너지 응집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만큼 개별 이슈에 따라서 자산시장이 반응하는 모습이 전개될 것이라고 짚어줬습니다. 먼저 실적 시즌과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이라는 이슈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면요. 아무래도 IT 산업이 눈에 들어온다고 리포트는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션 및 향후 연준의 점도표 상향 조정 가능성과 한번 연계를 해보자면 채권의 경우 미국 물가 연동 국채를,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미국 금융업을 투자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해줬고요. 또한 시리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환율 보고서 대기라는 변수까지 결합해보자면 비철금속 등을 비롯한 원자재 영역도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해줄 수 있다고 리포트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요, 당분간 투자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가운데 글로벌 IT 및 미국 금융주, 미국 물가 연동 국채, 원자재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리포트는 종합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자산 시장의 동향과 전망까지 제시해줬던 리포트였습니다. 국제 무역 관련 이슈들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신중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장시작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